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이죠. 미국의 4월 첫째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번에 굉장히 또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었는데 또다시 최대치 경신할지 이 부분도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셋째 주하고 넷째 네. 주 미국의 실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993만 명이 증가했는데요. 2주간 실업률이 무려 6%포인트 정도 올라갔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첫째 주 실업자 같은 경우에는 500만 명 전후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 예측대로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실질 실업률은 12에서 13%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호텔이나 휘트니스 클럽, 식당, 극장 같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5월까지 추가로 2,700만 명 정도가 실직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두 달 안에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1930년 대공황 때인 25%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경기 동향을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곳은 전미경제연구소라고 하는 MBER인데요. 여기에서는 고용이나 GDP, 개인들의 실질 소득을 가지고 판별 기준을 삼아왔습니다. 실업률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30% 전후,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5% 정도라는 보고서들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비교해 보면 2009년 7월부터 시작된 전후 최장의 미국의 경기 회복 국면, 확장 국면 같은 경우에는 129개월로 이미 끝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앞으로 리먼급 쇼크가 될지 그 이상 대공황 때급으로 격상될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발 경기 불황이 어느 정도인지는 앞으로 한 1, 2주 내에 판별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미국 경제가 3분기에는 V자 반등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실업자 급등세는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유가 있겠죠, 이것도. 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재정 정책뿐만 아니라 무제한 금융 완화로 인해서 3분기에는 V장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새로운 감염자가 없어지고 외출 제한이 풀린다고 해서 일상생활로 바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쇼크 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일상이 찾아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새로운 감염자가 제로가 되는 시점에서 미국인들을 봤을 경우에 5명 중에 1명은 실업자입니다. 실업보험이나 정부의 현금 지급으로 수입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직 상태에서 가게가 가소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과거 리먼 사태 때 전후를 분석해 보면요. 2007년 5월 달에 미국의 실업률은 4.4%로 바닥을 찍었는데요. 2009년 10월에는 무려 10%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 뒤 실업률이 다시 4.4%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는 데는 무려 7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지금 리먼급 금융 위기에 또 공급망 훼손에 따른 충격, 또 소득 감소에 따른 수요 충격까지 함께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는 듯하고 하더라도 고용 환경이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최소 7년 반이 걸린다는 겁니다. 코로나발 조기 수습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V자 회복이 아니라 완만한 나이키형 회복을 탄다는 점에서는 이전보다 고용 회복 속도는 더 더딜지 않아질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76일 만인가요? 우한 지금 봉쇄를 지금 해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이 지금 꿈틀꿈틀대는 모습들도 보여지는데 어때요? 중국이 지금 코로나19가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믿을까 말까 하는 분위기인 것 같던데요. 네, 이번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의미가 상당히 강하다고 네네.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봉쇄 조치가 2년 보름 만에 해제된 것은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방역보다는 경제 정상화로 정책 축을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승리한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인데요. 국제 사회에서 국력에 걸맞는 영향력 행사를 하겠다고 중국은 늘 주장해 왔고요.
또 전 세계 홍보를 위해서 2009년부터 무려 7조 원이라는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요국 가운데 가장 먼저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중국이 만들었고 자랑과 물자의 흐름이 정상화시켰다는 것은 아무래도 시 주석이 업적이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중국 경제를 지탱해왔던 주력 산업이 유치한 우한이 봉쇄에서 해제됨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하이테크 산업이라든지 반도체, 자동차의 생산 정상화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중국의 무증상 감염자들 같은 경우는 공식 집계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업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직장 내 감염뿐만 아니라 지역 간 감염이라는 제2차 유행이 시작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자칫 방역망이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이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상상이 정상화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한시 봉쇄가 해제됐다. 이 부분은 굉장히 상징성이 크다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V자 회복 얘기들도 뭐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V자 회복 부분은? 네,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강력한 외출 제한으로 인해서 중국은 1분기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두 자리 숫자까지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제조업이 10% 감산하면은 전 세계 생산은 무려 1,338조 원 정도, 그러니까 1조 1천억 달러 정도 감소하는 충격 효과를 주고요. 또 전 세계 생산 증가율을 보면 0.8%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중국의 수요 감소 외에도 이제 앞으로 공급 중단이 세계 각국의 악영향을 이제 계속 미칠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나라도 자동차나 전기기기 그리고 화학, 철강 같은 제조업이 타격을 받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서비스업은 중국에서는 성장 속도가 둔화되기 때문에 해운이나 항공, 건설, 도소매, 식당, 호텔까지도 회복이 더디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4월부터 바로 V자형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세계적인 무역량 감소는 계속 이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의 GDP 성장률을 세부적으로 보면요. 1분기는 마이너스 12% 내, 2분기는 마이너스 1% 전후, 그리고 3분기부터 6%까지 반등을 하겠지만 4분기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수요 부진, 또 투자 위축, 실업난 속에서도 소비가 좀 감소하는 국면이 들어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결국 미국처럼 중국도 이번 전인대에서 유효 수요를 자극하는 경기 부양책을 마련해야지만 중진국 함정에 빠져들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비 부족뿐만 아니라 부동산 버블 문제라든지 다양한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 연착륙이 가능할지는 이번 전인대에서 내놓는 경기 부양책을 보고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국인민대표대회 곧 이게 전인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곧 열린다고 들었어요. 정부 성장률 목표가 제시가 되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제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12월에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도 성장률 목표치를 정하고요. 또 이를 근거로 해서 경제 운영 방침도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결정안들을 보면은 2020년 목표치는 2019년에 6에서 6.5%보다 낮은 6% 전후로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쇼크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잘해야 1, 2% 성장밖에 달성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목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 1976년 이후에 첫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 목표인 6% 전후의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전인대에서는 6% 성장률 목표 제시가 아니라 4에서 5% 목표를 낮춰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들 사이에서는 5% 성장 시대에 돌입했다는 보고서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계속 흘러나오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중국 안에 소장파를 중심으로 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거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목표 설정을 아무래도 GDP보다는 앞으로
고용 창출 쪽에 더 무게를 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 정책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주장이 좀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전인대에서는 앞으로 중국이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의 수혜가 아니라 이제 민족주의 시대 블록 경제 체제로 회귀함에 따라서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는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성장 방식을 분명히 바꾸려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문제는 일본이다. 요즘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본 확진자 이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긴급 조치 지금 실시가 됐는데 일본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건 뭐 자명한 것 같아요. 어떤 영향이 미칠 것으로 지금 보입니까? 네, 일본 언론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는 보도들 네. 논점을 보면요. 1000년 이래 경험해 보지 않은 경험이 지금 시작이 됐고 이 때문에 긴급 사태에 들어갔다는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 외출 자제, 자택근무와 관련해서 뭐 강제성은 없지만 뭐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일본 사회 분위기상 현재 언론들이 전하는 그 보도에 따르면은 일본인들의 86%는 자숙 모드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영화관, 야구장, 선술집, 뭐 클럽, 이벤트 이용이 크게 줄게 되고요. 또 출퇴근 시간에 직장인들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뭐 일본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 소비들 같은 경우에는 긴급 사태 동안에는 무려 60% 정도 감소하게 되는데요. 민간 소비가 8조 엔 정도 줄어들게 된다면은 1년 GDP의 1.4% 정도에 해당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 올림픽 연기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사라지는 상황 속에서 뭐 수출도 마이너스 60%, 설비 투자도 마이너스 40% 정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2분기 일본의 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로 무려 마이너스 25%까지 빠지게 됩니다. 뭐 이런 비상사태 때문에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손실이 2년간 63조 엔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국채 발행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2012년 12월부터 시작된 아베노믹스의 장세도 이제 막은 내린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판단이 드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는 지금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경기 부양책을 쏟아냈는데 이게 얼마나 또 효과가 있을지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의문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방안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GDP 20%인 108조 엔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데요. 의료 시스템 정비는 그리고 고용 유지를 위한 긴급 자금 지원에 들어가고요. 또 공급망 훼손이라든지 경제 구조 구축을 위한 V자형 회복에도 많은 자금이 투입이 됩니다. 뭐 일본 GDP의 20% 자체는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고요. 또 경기 부양 효과를 따지면은 뭐 그 계량 모델에 따르면은 GDP를 0.9% 정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리먼급 충격의 한 10배 규모라는 점을 비교해 보면은 외출 자제 속에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기업이나 가게가 이전 수준으로 경제 활동을 이 정도 자금 지원만으로 회복되기는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뭐 현재 7개 도시가 1개월만 긴급 조치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현재 감염 경로를 모르는 감염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추후에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지역으로 긴급 조치가 확대될 것이고요. 또 기간도 몇 차례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 경제 대책만으로는 일본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뭐 개별 보상이라고 하는 현금 지급 그리고 차입금 상한 유예만으로는 뭐 공급망 훼손이나 뭐 수출 위축을 해소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처럼 뭐 유효 수요 자극 정책도 펼칠 가능성이 크고요. 이와 관련해서 일본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아베가 늘 이야기했듯이 뭐 정치는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해왔던 만큼 1개월 이내에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베 같은 경우에는 뭐 정적 운명의 날이 다가올 가능성도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펙 플러스 회의가 긴급 화상 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감산 합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감산 합의가 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네, 지금 현재 나오는 이야기로는 오펙 플러스 회원국 간의 이견이 지금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감산 합의에 참여를 하라고 회원국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가격을 올리는 감산에 협조하면은 민간 기업에게 생산 감소를 명령할 그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고요. 또 반독점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대신 텍사스를 중심으로 한 개별 셰일 오일 기업들이 3개월 정도 하루에 400만 배럴 정도 감산 협조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는 기준 감산량이 되는데요. 4월에 기존 그 하루에 1,000만 배럴 생산해서 1,230만 배럴을 증산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기준 그 감산량을 4월 기준으로 하자는 이야기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1분기서부터 3분기까지 생산량을 기준을 가지고 하자고 서로가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감산 기간도 3개월에 한정시키자는 의견들이 있고요. 또한 여기에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이 또 이 회의에 참여하면서 감산 조정에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명확한 성과를 도출해내지 못한다면 다시 유가가 20달러 아래로 폭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산 합의가 그 막판까지 도출이 어려워진다면 오늘 회의 개최가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세계 증시가 지금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와 지금이라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가 반등 시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다라고 좀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리먼 쇼크 때 상황을 보면요. 미국 정부가 엄청난 자금을 주입을 통해서 경제, 금융 시장을 회복을 시켰고요. 이 이후에 한 10년간을 보면은 소브린 위기라고 해서 유럽발 재정 위기 문제가 계속 연달아서 발생을 했고요. 신흥국의 자본 이탈 문제, 또 차이나 쇼크 문제뿐만 아니라 변동성 확대와 같은 한 2, 3년마다 그 쇼크들이 계속 발생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금융 위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 코로나 바이러스발 그 수요 감소, 공급망 훼손 작업이 재정 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더라도 세계적인 자금 부족 난은 계속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주시장 같은 경우에도 원칙을 좀 고수하는 자세, 또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언제든 더블 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 반등 시마다 위험을 줄이는 행동 전략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성급하게 공격적인 투자 자세로 임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올라갈 때마다 보유 비중을 좀 줄이는 그리고 외부에서 좀 객관적으로 보는 이런 그 투자 자세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투자 전략들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